전쟁이 길어질수록 첨단 무기보다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탄약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고 있지만 문제는 방어용 미사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유가 없고 유럽은 정치적 압력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술 강국입니다. 아이언돔이라는 방공 시스템부터 에로우 시스템까지 다층 방어망을 갖추고 있어요.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쏘는 단순한 로켓은 아이언돔으로 막고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은 에로우 시스템으로 요격하죠.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요격 미사일이 계속 소모된다는 겁니다. 미사일 막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재고가 바닥나면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게 되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물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게 현대전의 교훈이에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후원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여러 곳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원하고 있고 중동만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도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고 의회에서는 승인 절차가 복잡하게 돌아가죠. 예전처럼 무조건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해주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유럽은 더 심각해요.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해졌거든요. 무기 공급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경제 교류마저 끊겠다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항상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예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를 평시에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역설적으로 지금 큰 강점이 된 겁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왔고 그 덕분에 빠르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반이스라엘 시위도 없고 국내 정치 때문에 수출이 막히는 일도 없어요. 계약하면 약속대로 지키는 나라라는 신뢰가 쌓여있죠.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장점은 납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산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비싸고 느려요. 주문하고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죠. 반면 한국은 빠른 생산 속도와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구 자주포나 K 전차 같은 무기들이 유럽과 중동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폴란드 같은 나라는 러시아 위협 때문에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는데 한국이 빠르게 공급해줬거든요. 성능도 검증됐고 실전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신뢰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을 이해하는 나라라는 점이에요.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북한과 대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떤 건지 군수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아는 나라라는 겁니다. 둘째는 정변동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럽처럼 여론 때문에 갑자기 수출을 중단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국제금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는 나라라는 평판이 있어요. 셋째는 실전 검진입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유럽과 중동에서 성능을 인정받았거든요. 납기도 잘 지키고 품질도 보장되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교훈이 명확해졌습니다. 첨단 무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전, 소모전으로 가면 결국 탄약이 승부를 가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탄약이 없으면 싸울 수 없거든요. 서방 국가들은 평화에 익숙해져서 전시 생산 체제를 유지하지 않았어요. 정밀 유도 무기 같은 첨단 무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가 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싶어도 탄약이 부족해서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현대전에서 탄약 공급 능력은 곧 전쟁 수행 능력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에서도 똑같이 드러났어요. 첨단 방공망이 있어도 로격 미사일이 바닥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탄약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동맹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누구인지 묘구인지 명확해진 거죠. 한국은 이런 면에서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을 배제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우선 동맹이에요. 다만 미국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한국을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는 겁니다. 미국은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 지역에 동시에 신경 써야 하고 의회 승인 같은 복잡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신속하게 움직이기 어려워요. 반면 한국은 필요할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이스라엘 둘 다 미국식 무기 체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호환성이 좋다는 장점도 있죠. 한국을 선택하는 건 미국 중심의 무기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전략입니다. 전쟁 지속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국은 최고 성능은 아니지만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파트너예요. 정치적 리스크업, 약속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런 신뢰성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K2 전차와 2구 자주포가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능력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인도가 느려요. 한국은 서방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없거든요.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기전과 소모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 무기의 이런 장점이 더욱 부각됐죠. 한국 무기는 전투 환경에도 최적화돼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북한 위협에 대비하면서 개발됐기 때문에 실전 능력이 검증됐어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극한으로 추운 환경에서 테스트됐죠.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K9 자주포는 긴 사거리에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요. 폴란드나 중동 국가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한국 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섭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자체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무기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싸니까 성능도 별로일 거라는 선입견이요. 하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가격에 최적의 품질, 제때 공급까지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례가 이걸 확실히 보여줬죠. 전쟁에서는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대량 생산 능력과 안정적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걸 K방산이 입증한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첨단 기술 강국이 한국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이스라엘도 한국을 인정한다는 방증이거든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시하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긍정적 신호가 돼요. 한국이 믿을 수 있는 방산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평판이 쌓이면서 유럽과 중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장기 계약을 맺는데 유리해졌습니다. 신뢰의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실무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이런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품질을 보증하고 약속한 시기에 납품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쌓인 거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누가 진짜 동맹인지 명확해졌고 한국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방산은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전략적 도약을 이루고 있어요.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까지 논의되는 수준으로 올라섰거든요. 한국의 플랫폼에 이스라엘의 정밀 기술을 결합하는 식의 시너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협력은 단순 수출을 넘어서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죠.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신뢰와 실행 능력입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고 필요할 때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해하고 군수 보급의 중요성을 아는 나라, 정치적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한국의 장점이 부각돼 그게 국제적 위상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K방산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전제해 주는 교훈은 명확하거든요. 기본에 충실하고 약속을 지키며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